인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선전선동 수준이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인구 14억 명,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초중고부터 이미 능력보다는 관시로 선발되는 현실과 굳이 해외로 진출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높은 연봉 혹은 승부 조작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의 패단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더불어 중국 고위층이 임명한 축구 협회장 등에게 비난의 화살이 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언론 매체들을 동원해 다양한 마녀 사냥을 하며 비난을 외부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내부 배신자들입니다. 당시 경기장을 가득 메운 4만여 명의 중국 관중들 중 수백 명이 한국팀 혹은 손흥민, 이강인을 응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팀이 진 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중들이 많은 좌석에서 한국팀 혹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던 인민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삐뚤어진 애국주의를 주입시키며 전체주의, 민족주의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후 모두 뉴스에서 본 것처럼 중국 축구 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손흥민, 토트넘 팬들이 나와 고의적으로 홈 팬들을 도발했다. 이런 행동은 병적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외국인이다. 중국 축구팀은 중국 인민을 대표해서 시합을 한다. 그들은 실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경기장에서 그들의 이름은 중국이며 그들과 우리는 한 몸인데 굳이 경기장까지 가서 상대방을 응원하며 중국 인민을 도발하는 행위는 지극히 악질이다.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공격입니다. 한국 대 중국 경기에 아예 자심주심은 2019년 아시안컵 한국 중국 시합은 물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두 경기나 주심을 본 능력 있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 매체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부족한 문제를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가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은 월드컵 16강 수준이고 중국팀은 아시아 3류인데 우리가 이런 상대에게 지는 것은 원래 예상했던 범위이다. 우리는 이미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실력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피파 랭킹도 55위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말도 없지만 이 심판의 판정은 문제가 있다. 보통 홈에서는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하는데 홈 어드밴티지는커녕 이 경기의 서아시아 주심 자심은 명확하게 한국팀을 편들었다. 거의 한국팀의 유니폼을 입고 직접 한국과 함께 뛰었다. 중국 국가대표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정 경기나 다름없었다. 중국 국가대표팀이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편파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시합의 골 득실, 경고와 퇴장 카드 모두 본선 진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항상 불리했다. 이런 판정들은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참지 못하게 하며 유일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심판이 속한 카타르 팀이 중국팀과 직접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파 판정은 중국팀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심의 이 같은 판정에 현장의 4만여 명의 팬들은 참다 못해 친절한 인사를 건넸고 소리가 커지자 이 경기를 중계하고 있던 CCTV는 어쩔 수 없이 음소거를 해야 했다. 중국식 친절한 인사라는 건 비난과 욕이겠죠. 중국 방송국도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잘 아니까 묵음 처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각이 없는 중국 내 언론에서는 한국 선수들과 한국팀을 응원하던 팬들은 물론 심판까지 비난하고 조롱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 선수들의 거친 파울과 반칙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국 언론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공격수 탄농은 갑자기 달려들어 손흥민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볼 경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도적으로 손부터 나가면서 밀어버렸습니다. 우시의 시선은 공을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팔꿈치로 한국 선수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몸싸움에서 밀려 공을 뺏기면 아무 망설임 없이 상대팀 선수의 발을 잡아 넘어뜨립니다. 따이웨이준 역시 그냥 뚫려서 기분 나빠서 하는 반칙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첨프의 반칙도 딱히 경기 진
진행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고의적으로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주천재는 아예 기본 자질이 안 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내내 지속적으로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기에 의도치 않은 반칙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상대 선수를 잡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도리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게 안 걸렸으면 되는데 걸려서 너무 억울하다는 뜻일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일단 공중으로 드롭킥부터 날리는데 수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반칙은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주천재의 두 번째 반칙 역시 손흥민의 프리킥으로 연결되어 정승현이 헤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수비수가 무리하게 상대팀을 막다 보니 결국 팀을 몰락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나마 주천재의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기라도 했지 지앙성롱의 반칙을 보면 경기 룰을 제대로 알기는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 선수들의 이런 문제점은 철저하게 감싸고 상대방만 물어뜯는 중국 언론의 행태가 과연 중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중국 언론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세 번째로 한국축구협회와 심판이 흑막 관계에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아시안컵을 개최하기로 했다가 포기해서 결국 내년 아시안컵은 카타르가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중국이 미움을 받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런 이유로 다른 국가들을 미워하고 괴롭혀서 그런지 다른 국가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심주심은 한국축구협회의 어용 심판이며 한국축구협회와 카타르 축구협회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홈 경기라도 그들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중국 축구협회는 아시안컵 개최를 약속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아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어느 정도 실점한 것은 사실이다. 아시아축구연맹이든 피파든 모두 이익 집단이니 중국 축구협회가 아시안컵 개최를 포기한 것은 당연히 아시아축구연맹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중국 언론들은 중국 선수들이 더 심한 반칙을 했어야 한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천지를 덮을 정도로 중국이 소림축구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손흥민 등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팀이 나를 격려하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는데 이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강하게 맞서는 게 두렵다는 이야기다. 어떤 강팀도 고기 분쇄기 전술을 두려워하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온순했으며 강한 몸싸움과 흉포한 교살은 없었다. 약한 팀이 강한 팀하고 경기할 때는 기술이 없다면 기세와 신체에 의지해서 격투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본 바로는 중국팀에 지나친 반칙이 많았는데 중국 언론들은 강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한 반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칙도 정당화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불이익을 받으면 비난, 욕설, 음모설로 난동을 부리니 과연 누가 중국 축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실력을 늘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중국은 노력보다는 반칙으로 맞설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가 한두 번은 통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자신들을 해야 하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한국과 중국의 실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외면 한 채 오로지 한국만 깎아내린다고 중국 축구가 발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 중국 경기 심판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중국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집 앞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니 이홍 구장은 어떻게 한 거냐? 기술이 남보다 못한 건데 억지로 이유를 찾지 마라. 2002년 한국은 어떻게 4강에 갔냐?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페널티킥을 선언해도 미친 건 아닐 것이다. 한국 선수 중 한 명이 핸드볼 했는데 경고 안 받았다. 매번 중국팀이 한국을 상대로 홈 경기일 때 항상 서아시아 심판인데 매번 중국이 손해를 본다. 오래된 축구 팬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 거다. 논쟁하지 마라. 적게 지는지 많이 지는지 문제지 결과는 패배다. 이 심판을 고소할 수 없냐? 다른 대륙 출신의 심판을 찾아야 한다. 계속 심판에 대해서 떠드는 놈들은 모두 장래성이 없는 놈들이다. 심판이 공정했다면 몇 번의 슛 찬스가 더 있었을까? 몇 번의 슛 찬스가 더 있었다면 몇 골 더 득점할 수 있었을까? 패배한 건 패배한 거다. 무슨 이유 없이 시합을 중지시켰다고 그러냐?
저건 정상 아니냐? 저 공을 세게 차서 얼굴에 맞아 사람이 쓰러졌다. 특히 머리인데 선수의 부상을 염려해서 경기를 중단시킨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있냐? 약팀은 발언권이 없다.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 불공평을 막고 싶다면 실력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홈 어드밴티지는 어디 있냐? 적게 지면 이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차피 차이가 매우 크다. 실력 허용이 안 된다. 비디오 판독은 왜 안 하는 거냐? 애국은 누구나 다 하지만 애국은 저런 반칙들을 하는 게 아니다. 판정을 떠나서 페널티킥은 정상 아니냐? 페널티킥이 없었다면 한국과 비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주심 평생 판정 금지.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경기에서도 우리를 괴롭힐 거다.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골을 넣지 못하자 심판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심판을 출국하지 못하게 해라. 저 심판은 한국과 한패다. 굳이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냐? 카타르 주심을 때려야지. 첫 번째 골은 페널티킥이 아니다. 이 심판은 나오자마자 흑막이 있는 심판으로 보였는데 과연 예측한 대로 정말 흑막이었다. 앞으로 중국에 와서 심판을 하게 하지 마라. 정말 보자마자 수상했다. 흑막 심판. 저런 심판은 다시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중국 축구 선수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그는 경기 중단 휘슬을 불지 않았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고 진 것은 인정하지만 누차 불공평한 판정을 당하는 건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며 축구팀의 기본적인 외부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자기가 부족하면서 남을 탓하지 마라. 심판은 중국인만 괴롭혔다. 자심 심판이 다음에 중국에 오면 때려라.